시작하면서. 어, DPT 테이블부터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DPT 테이블은 컬럼이 3개, 그리고 행을 4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고요. 부서들에 대한 정보,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가 위치한 도시 이름이 저장되어져 있는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EMP라고 하는 테이블은 8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행들을 가지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정보, 사번, 이름, 업무, 뭐 급여 등등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EMP라고 하는 직원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셀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은 제가 컬럼은 3개를 가지고 있고요. 행은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안 드렸었나요? 이거는 뭐냐면 컬럼 이름을 보시면 로우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급여의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0부터 그 다음에 1200까지 700 이상 1200 이하 그 사이는 뭐 1호봉 뭐 그런 우리 호봉이라고 하는 말 쓰죠. 공무원들에서는 회사에서는 잘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1, 뭐 그레이드 1 뭐 그런 뜻이고요. 급여가 1201부터 1400 이하까지는 2호봉,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의 어떤 급여의 등급 체계?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숫자가 클수록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그런 테이블,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EMP 테이블하고 요 셀그레이드 테이블하고요. 저희가 같이 합쳐가지고 조인이라고 부르는데 합쳐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검색하는 그런 내용들도 만들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주로 우리가 셀렉트 문장을 공부를 했었는데 셀렉트 문장을 주로 요 EMP 테이블 그리고 간혹 DPT 테이블 가지고서 셀렉트 문장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잘 알아두시면 셀렉트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제 했었던 파일 중에서 SQL 2번부터 볼까요? 네,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2번은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 셀렉트 from에 대한 거였었고요. 뭐 요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셀렉트하고 컬럼 이름들 써주고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을 셀렉트 선택해서 출력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별표 하나만 써버리면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들을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컬럼의 순서대로 셀렉트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테이블이 생성되었을 때 컬럼 순서를 그대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출력될 때 컬럼의 순서들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별표 쓰지 마시고요. 컬럼 이름들을 직접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라고 여기 요거부터 하죠. 컬럼에 별명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컬럼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거나 뭐 약자로 되어져 있으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 연산자로 복잡하게 어떤 표현식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면 보기가 싫으니까요. 어떤 보고서 형식과 같은 그런 형식을 위해서는 컬럼 이름을 읽기 쉽게 별명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컬럼 이름 바로 옆에 별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 보시면 as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as가 생략되어져 있기도 한데 컬럼 이름에 별명을 줄 때의 as는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되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방법은 구분하시라 그랬죠.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이 별명을 줄 때에는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문자열을 감쌀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큰 따옴표 같은 경우도 생략은 가능해요.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면 공백이 없을 때.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을 때에는 큰 따옴표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우리가 별명을 영문으로 주고 싶을 때, 그 대소문자 구분 없이 하고 싶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큰 따옴표를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컬럼 이름에 영문을 사용하는데 대문자, 소문자를 우리가 지정해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게 별명을 주는 방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연결 연산자는 어떤 값들, 컬럼에 있는 값들과 문자열 등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결과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연산자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이거 아마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그 별명이 없을 때, 이렇게 별명이 없을 때는 컬럼 이름이 요거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뒤쪽에 이런 식으로 그 별명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select from에서 정렬하는 방법. 순서가 select from order by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는데 출력할 때에는 이름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렉트 문장에서 order by라고 하는 구문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elect, where절이 들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select from order b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select distinct 구문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distinct는 중복이 되지 않는 구분되는 값들만 구분되는 값들만 보여줄 때 select distinct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키워드들은 뭐 select라든가 distinct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은 그 안시 국제표준 그 기구에서 정의해준 그런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클로 실습을 하고 있지만 꼭 오라클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elect Distinct라고 하는 이 문법이나 이런 키워드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Select Distinct 구문에서도 order by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요 정도가 아마 이 두 번째 파일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QL 3번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where라고 제가 제목을 넣었죠.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검색하는 방법, 그런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였었고요. 기본적인 문법은 select from where 요 순서로 만약에 그 정렬까지 한다면 select from where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order by를 넣으시면 돼요. 뭐 select from까지는 똑같고요. where 안에서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건식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를 결정할 수 있는, 판별을 할 수 있는 식이 돼야 돼요. 수학식 비슷하게. 네, 그런 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같은지, 뭐 아니면 다른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지, 뭐, 아니면 A라고 하는 조건과 B라고 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A 조건 또는 B 조건, 둘 중에 하나 적어도를 만족하는지, 뭐 이런 그 조건식 형태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조건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봤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건식을 잘 만드시는 것들을 연습을 잘 하셔야 이게 나중에 그 뭐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서브 쿼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에도 이런 조건식들이 사용이 돼요.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삽입할 때는 아니군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이미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어떤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아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where 구문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select 문장에서 where 구문을 만드는 거를 연습을 잘 해두시면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게 될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연산자 중에서 같다와 다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와 is not이 있어요. 이거의 차이점은 숫자나 문자열이나 날짜와 같은 것들을 비교하실 때는 등호, 그리고 느낌표 등호, 요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면 되고, 널인지 널이 아닌지를 비교하실 때는 is not을 사용하시면 돼요. 절대로 널인 경우에는요. 널은 등호나 느낌표 등호, 요 연산자로 같다, 다르다, 단순 비교 연산자로 널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마 밑에 그런 예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등호를 사용해서 널인지 하고 검사해버리면 무조건 false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등호를 사용해서 널이 아닌지를 비교하면 그것도 무조건 false예요. 널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와 부등호에서는 항상 false를 리턴해버리는 그런 특수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널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where 구문만 볼까요? 이거는 부서 번호가 10번과 같은 행들을 찾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부서 번호가 10번이 아닌 행들을 찾겠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com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이 널이 아닌 거를 찾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com에 있는 값이 com이 널인 행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여기에요. 여기. 등호 널도 false고요. 부등호 널도 false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얘가 false면 얘가 true가 되고 반대로 얘가 true면 얘가 false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등호나 부등호는 널과 비교하면 항상 false가 되버려요. 그거를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select from, where, 여기 order by를 사용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요 부분 볼까요? 네. 숫자인 경우에요. 숫자나 날짜 타입과 같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얼마 이상, 그리고 얼마 이하라고 하는 조건. 2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0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셀러리 컬럼이 between 200과 and 3000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영어 공부하는 것 같죠? 네, 셀러리가 2000과 3000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행들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그리고 얼마 이하라고 하는 조건식은 between A and B로 바꿀 수 있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r 부서 번호가 10번이거나 또는 그죠? 또는 부서 번호가 20번이면 이라고 하는 조건식은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부서 번호가 10번과 20번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in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in 연산자 다음에 괄호를 써주시고요. 괄호를 써주시고 비교할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쭉 나열을 하시면 돼요. 나열을 하시면 되고요. 숫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자열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밑에 이런 거 있었죠. 88번째 라인인데, 업무가 클럭이거나 또는 업무가 매니저이면이라고 하는 조건식은, 이런 조건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in 조건식을 써서 똑같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업무가 클럭과 매니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식과 88번째 라인에 있는 조건식과 93번 라인에 있는 조건식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개 이상, 이렇게 3개 이상 5어로 연결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in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볼까요? 예. 업무가 클럭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고죠. 업무가 분석가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가 매니저도 아니면, 이란 뜻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조건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업무가 클럭, 애널리스트, 매니저 안에 없으면이죠. 없으면. 이때 이렇게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정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값들 안에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 like 검색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뭐 두 글자인데 두 글자 중에서 첫 글자가 C인, 그 다음에 R로 끝나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값들을 검색할 때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퍼센트 와일드카드와 언더스코어 밑줄 와일드카드의 차이점인데 요 두 개의 문장 비교해 보시면요. 결과값을 보시면 얘는 아마도 결과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결과행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퍼센트는요, 그 자리에 글자 수에 상관없이, 글자 수에 상관없이 어떤 문자들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글자 수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글자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언더스코어, 밑줄은 그 자리에 반드시 한 글자는 있어야 돼요. 한 글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 글자가 어떤 문자인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다섯 글자인데 앞에 있는 네 글자는 킹이고 제일 마지막 글자만 무슨 문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퍼센트를 사용한 like 검색은요. 글자 수가 네 글자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하는 글자가 킹이라고 네 글자니까 네 글자 이상이고 그 다음에 킹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몇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셀렉트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나 문자열들만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날짜 타입들도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5월 27일, 오늘 5월 29일이죠. 오늘이 5월 29일이고요. 어제가 5월 28일. 28이 29보단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월 28일이 더 작은 날짜, 5월 28일이 더 큰 날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입사 날짜가 어떤 특정 날짜보다 더 큰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뭐 언제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 뭐 이런 식으로 그 직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할 수가 있죠.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버리면은요,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 날짜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날짜도 마찬가지로요. 날짜도 마찬가지로 between A and B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1981년도보다 크거나 같고 1982년도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between A and B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서 떤 점이 좀 위험한가? 날짜를 비교할 때 날짜와 문자열을 사용하는 게 왜 위험한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요거는 오늘 함수 부분을 다루면서 이 위험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이틀 동안 저희가 수업 시작하고서 이틀 동안 했었던 내용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교재들도 좀 예제들 따라 해보시고 그러셨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은 오라클의 함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까요? 네, 여기 버튼이 있죠. 단축키는 Alt F10. 이렇게 새 워크시트 그리고 접속은 스콧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오른쪽 상단 보시면 여기가 스컷으로 접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가 보이죠? 네, 일단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를 먼저 어, 주석으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펑션에 대한,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하죠.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룰 거예요. 일단 파일을 구성부터 하겠습니다. lab SQL 저희가 요거는 네 번째 파일이어서 SQL 4번이라고 하고요. 펑션이라고 할게요. 펑션. 그리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뭔지는 아시죠? 함수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함수를 설명을 하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숫자 1과 숫자 2가 들어가서, 여기서 1 더하기 2가 계산이 돼서, 3이 나온다. 이런 게 함수잖아요. 그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x, y 두 개의 독립 변수가 들어가서 x 더하기 y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뭐 만약에 곱하기 3을 하는 함수다. 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값이 들어가는 게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값이 하나가 들어가면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되겠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x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 3x. 3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요런 게 함수죠, 함수. 그 함수한테 들어가는 값. 함수로 들어가는 이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아규먼트라고 부르고 함수가 되돌려주는 값, 얘를 반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환값. 우리 아규먼트를 우리말로는 인수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반환이 된다라고 해서 반환값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오라클도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라클 함수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어떤 값이 들어가서 어떤 반환값,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반환값을 되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라클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단일 행 함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중행 함수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다루고 테이블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함수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일행 함수냐 다중행 함수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단일행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이 행이 하나씩 함수에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고 행마다 결과값이 변환되는 함수를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해요. 어, 요렇게만 말씀드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좀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도 있으세요. 실제로 예제를 보면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하고요. 어, 몇 가지 대표적인 함수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to number라거나, to character라거나, to date라거나, 뭐, lower, upper 등등등. 지금 이렇게 나열해 드린 것들은 전부 다 함수 이름들이에요. 함수 이름들인데, 뭐,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뭐, 외우고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런 함수, 이런 기능이 함수로 제공이 되는구나 정도를 한 번씩만 이렇게 봐두시면은요, 어, 나중에 필요할 때, 어, 어디선가 그런 함수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뭐, 구글에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뭐,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함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이 기능을 써봤느냐, 안 써봤느냐, 이게 중요해요. 한 번 써봤으면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은 기억 못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이런 함수들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중행 함수. 다중행 함수는요, 테이블에서, 음,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행들이, 여러 개의 행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여러 개의 행들이 그 함수에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하나의 결과값만 나오는 거예요. 결과값이 반환되는 함수. 이 다중행 함수의 대표적인 그런 예들은 통계 관련 함수들이에요. 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센다거나 합계가 얼마인지를 센다거나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함수들을 다중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썸이라고 하는 거는 합계를 계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계를 계산하려면 값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아규먼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합계 그러면 반환값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개의 행들이 썸이라고 하는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합계라고 하는 결과값 한 개가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함수들을 다중행 함수라고 하고요.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저희가 우선은 이 SQL 4번에서는 단일행 함수들만 먼저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단일행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중행 함수들은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그런 함수를 한번, 단일행 함수.
저희가 단일행 함수만 다룰 거예요. 요 파일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함수는 뭐냐면 to character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을 만약에 외우겠다라고 하시면은요, 함수 이름을 만들 때, 그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 약간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만들어요. 음. 자, 함수 이름을 보면,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란 뜻이에요. 뭐뭐로란 뜻이고, char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캐릭터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 캐릭터는 우리말로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러니까 그럼 말 그대로 옮겨보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문자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함수일 거예요.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함수. 자, 얘는 어떤 컬럼을 쓰면 되고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첫 번째 아규먼트로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포맷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컬럼의 값들을 두 번째 아규먼트인 포맷 형식의 문자열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우리 EMP 테이블에서 이름만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이 nam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rom EMP.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실행 결과를 먼저 보죠. 자, 이름은요. 아, 이름.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입사 날짜. 여기다 hire date. 입사 날짜까지 저희가 할게요. 스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는 1980년 12월 17일에 그 입사를 했어요. 앨런은 1981년 2월 20일에 입사를 했어요. 그죠? 음. 이름은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고요. 입사일은 데이터 타입이 날짜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날짜. 문자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문자열처럼 보이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는 날짜라고 하는 그런 타입으로 얘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라고 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 타입을 셀렉트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 출력되는 형식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 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도구,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여기 NLS. 여기에서 요 날짜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변경을 했었을 거예요. 연도는 네 자리로 보여줘라. 월은 두 자리로 보여주고 일을 보여줘라. 그리고 연, 월, 일은 슬래시로 구분해라. 뭐 요렇게 그 설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날짜를 검색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이게 포맷이죠, 포맷 형식. 이런 포맷으로 출력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짜 포맷을 쓰실 때 뭐 2026년 5월 29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대시로 연월일을 대시로 구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2026년 대시 5월 29일 이런 식으로 연월일을 슬래시가 아니라 대시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음. 어, 아니면 우리나라는 연월일을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2025년, 2026년 이런 식으로 월, 일, 연도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기도.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연도를 먼저 쓰지 않고 월과 일을 먼저 쓰고 연도를 제일 마지막에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29일, 5월, 2026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예 완전히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반대로 일, 월, 연 요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타내는 포맷이 그때그때 다 나라마다 원하는 포맷이 다르고 자기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포맷이 다르고 그리고 뭐 연도를 네 자리를 쓸 수도 있고 두 자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구분자가 슬래시일 수도 있고 대쉬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형식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장되어져 있는 날짜를 출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음. 이 to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는요, 가장 대표적인 사용 예가 날짜와 같은 그런 타입이 있을 때 그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문자열로 원하는 형식의 그런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어 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하고 밑으로 좀 내릴게요. 그냥 함수 이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 이름 쓰시면 되고요. 괄호 안에 첫 번째 아규먼트는 컬럼 이름 쓴다 그랬죠. 우리가 문자열로 변환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문자열로 변환할 컬럼 이름은 하이어 데이트죠. 자, 그 다음에 따옴표를 쓰시고 따옴표 안에 이 날짜를 어떤 포맷으로 바꿀 것이냐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 슬래시 말고 대시로 바꿔볼까요? YYYYMMDD.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신 분들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까지는 요거 컬럼 이름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컬럼 이름이 우리가 사용한 함수 내용이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보여요. 그죠? 어, 이렇게 남겨두는 거는 별로 보기가 좋진 않겠죠? 이럴 때 뭐 사용하면 돼요? 별명 사용해 주시면 돼요. alias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함수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Character라고 하는 함수한테 우리는 두 개의 값을 전달을 했어요. higher date와 그 다음에 이런 포맷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toCharacter는요, 이렇게 결과값을 준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왜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중행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단일행 함수는 행이 하나씩 함수한테 전달이 되고 행이 하나씩 함수한테 전달되고 행마다 결과값을 준다 그랬죠. 결과값을 준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함수한테 첫 번째 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toCharacter가 요런 값을 리턴을 해준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행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toCharacter는 얘를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이 아규먼트로 들어갔어요. toCharacter는 세 번째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이게 단일행 함수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이 14개가 있으면 결과값도 14개가 나오는 게 단일행. 첫 번째 행이 들어가서 첫 번째 결과값, 두 번째 행이 들어가서 두 번째 결과값, 세 번째 행이 들어가서 세 번째 결과값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리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그리고 사용 방법도 아시겠죠? 이제 개념은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개념은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는 사용 방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에 집중을 하면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이런 포맷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 자, 그러면 우리가 포맷을 좀 바꿔볼까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to 캐릭터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날짜 표기 방식 월, 일, 연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hire date 바로 여기 쉼표 써주셔야 돼요. 그죠? 다른 항목이 더 생기니까 여기 쉼표 써주셔야 되죠. 월, 일, 연도 이렇게 써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날짜인데 1980년 12월 17일이라고 하는 똑같은 날짜인데 투캐릭터 함수를 사용하면 연월일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투캐릭터 함수를 사용하면 월, 일, 연 이런 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죠? 네. 이럴 때 투캐릭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네,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번과 이름과 입사 연도를 검색하세요. 출력하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입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입사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년이냐, 81년이냐, 87년이냐, 82년이냐 연도만 알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투 캐릭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어, 네, 같이 한번 볼게요. EMPNO라고 하면 select EMPNO라고 하면 이렇게 4번들을 검색해 주겠죠. 그 다음에 select ename 하면 이름들 주겠죠. hire date 하면 날짜를 그대로 줘요. 그리고 이때 이 출력되는 형식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 형식으로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to 캐릭터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함수를 쓰시고 포맷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연, 월, 일 중에서 연도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자리로 쓰겠다? 그러면 연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도. 맞죠? 되죠? 이렇게 하시면 입사 연도만 찾으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해본다면, 저라면 뭐, 세 개의 컬럼 전부 다뭐 별명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제일 마지막 적어도 이 제일 마지막 컬럼에는 별명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이 표현식이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나오는 거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as 입사 1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아, 입사 연도라고 하셔야 되겠죠. 입사 연도. 그러면 컬럼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컬럼들도 그 별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렇게 표현식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만큼은 별명을 주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 이번 시간은 함수에 대한 그런 개념하고요. 단일행 함수에 대한 개념하고 예제로 투 캐릭터 함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다 잘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